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노원 탈축제와 강남 페스티벌, 한성 백제 문화제, 구로 지 페스티벌과 이태원 지구촌 축제까지 꼭 1년 전 이맘때쯤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서울 지역 축제들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취소됐거나 온라인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강동구의 대표 지역 축제인 강동 선사 문화축제에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는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코로나로 달라진 지역 축제 모습 살펴봅니다. 10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 안암동 일대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5년간 486억 원이 지원됩니다. 마포구에서 개인 소유 주차장을 공유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과 개인 수익 창출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사 일정을 중단한 중구의회가 다시 열리면서 중구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등 구청장 역점 사업들의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강동 선사 문화축제가 코로나 속에서 온택트 방식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동영상 콘텐츠와 랜선 퀴즈쇼 등 비대면 콘텐츠가 선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추가된 확진자는 114명, 일주일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감염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늘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온 게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를 넘기면서 이 추석 이후 조용한 전파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확인된 집단 감염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교회와 병원에서 산발적 확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북구 북서울 꿈의교회 관련해선 자가격리 중 교인 1명이 추가로 확진돼 6일 기준으로 모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봉구 다나병원에서도 환자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지난 28일 환자 2명이 최초로 확진된 후 병원 환자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이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47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화장실과 옥상 흡연실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최초로 확인된 서초구 카페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6일 기준 모두 3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한 만큼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석으로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폭발적 확산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전북 정읍에서 추석 당일 가족 간 왕래 이후 일가족과 마을 주민 9명이 확진되며 마을 통째가 코호트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은 7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14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4,3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94명, 해외 발생은 20명입니다. 서울에서 29명, 경기에서는 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쇠퇴한 도심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향후 5년간 48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올해 제1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지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강원 철원, 경남 밀양 등 모두 23개 지자체,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성북구 안암동이 선정됐습니다. 고려대 주변 안암동 5가 103의 25번지 일대 17만 1000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48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이 이제 중앙 선정 사업이라 가지고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이제 국비랑 지방비 매칭하고 서류 여부에 이제 타당성 이런 거는 검토하겠죠, 내부적으로. 사업은 창업 지원과 지역 안정화, 주거 개선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캠퍼스 안에는 창업 스튜디오와 레벨업 스튜디오 등 창업 공간이 조성됩니다. 지원 부족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캠퍼스를 떠났던 것을 정책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학가 주변 주택가에는 방범용 CCTV가 집중 설치되고
노후주택 개선도 본격화됩니다. 20인 이상이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 스튜디오, 레벨업 스튜디오, 그렇게 이제 성장 단계별로 저희가 창업 공간을 조성을 합니다. 초기 창업팀부터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까지 저희가 이제 그 팀들을 다 육성을 해서 경기 불황에 코로나19까지 더해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학생들. 이번 정책이 가뭄의 단비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제 창업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런 건 이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거랑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50곳. 정부는 현재 사업지에 대해서 심사 중이며 오는 11월 선정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코로나19로 이사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중구의회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두 차례나 보류가 되면서 논란이 됐던 중구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과 서비스 복지재단 설립 예산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가 코로나19로 잠정 연기했던 임시회를 열어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이후 구청과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입니다. 국민과의 대화의 문을 24시간 늘 열어두겠습니다. 집행부와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청은 올해 네 번째로 98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 47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독감 예방 접종과 식품 접객업소 체온계 지원 같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엔 지난 두 차례의 임시회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이유로 보류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과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예산을 포함해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운영 같은 구청장 역점 사업 예산안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편성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오는 15일과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지역적 이해 관계와 당리 당략을 떠나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심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 향상과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 수립을 앞둔 상황에서 중구의회는 오는 19일까지 15일 동안 사실상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안 심사와 구청 업무보고, 조례안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8월 계획이 발표된 이후 1년여 만인데 현재는 이전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SH공사의 신내동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SH, 중랑구가 함께 SH공사의 중랑구 이전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중랑구로의 이전이 확정되고 1년여 만의 결과 이 자리에서 세 개 기관은 공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또 SH 본사도 발전하고 또 중랑구도 발전하는 방안으로 꼭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H공사의 중랑 신사옥은 신내동 318번지 1원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빈 땅으로 방치됐던 SH 소유의 부지입니다.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서며 업무시설 이외에 세종문화회관 분관 형태의 공연장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대략 600석 규모로 중랑구의 첫 문화시설이 되는 셈입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이 진행 중으로 구는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부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까지 올리면 약 45%의 공공기여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우리가 공연장,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현재까지 공연장이 전무하고 우리가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한편 SH공사의 신내동 이전은 중랑구 경제 발전에 큰 획이 될 전망입니다. 본사 직원이 1,300여 명에 이르고 공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인근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대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SH공사 중랑 신사옥 공사는 2022년 시작해 2년 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금천구의 종합의료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8월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부지 면적만 8만 985제곱미터인 금천구 옛 대한전선 부지입니다. 공장이 이전하고 그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온 이 부지에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통과됐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거 용지엔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임대주택 141세대를 포함한 990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산업용지엔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섭니다. 병상수는 810개입니다. 금천구는 종합의료시설 내 일부 공간을 기부 체납받아 치매 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장 조성을 비롯해 금천구청역 앞 광장 주변에 연도용 상가를 배치한 특화 가로 등도 계획돼 있습니다. 가로변으로 연도형 상가를 계획을 해가지고 상업기능 위주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고 공개공지 4개소를 계획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고 광장을 조성해가지고 역세권 일대 이제 개방감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벚꽃 축제 같은 지역 문화 행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개발 계획은 주민 열람을 거쳐 오는 11월 초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내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해 오늘 2024년엔 완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에 우체국이 새로 들어섭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이후 주민 편의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곳이 바로 세곡동인데요. 이르면 내년 초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세곡동 550번지 일대 우체국 신설을 위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설계 기간은 올 12월까지. 내년 3월이면 주민들은 우체국 공사 현장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지난해 LH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건립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번 설계 착수로 현실화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설계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 말까지 이제 설계가 되고 내년에 우체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 9월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곡동 우체국은 토지 면적 496제곱미터에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우체국 신설이 무엇보다 반가운 건 관련 시설이 없어 우편과 금융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곡동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주민들께서 이제 수소동까지 가서 우편을 보낸다든지 금융 업무를 보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자체라든지 이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또 서울지방 우정청 이런 기관들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신설이 우체국 신설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세곡동 우체국은 내년 9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지역 대표 축제 강동 선사 문화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간 열리는 올해 축제는 25년 축제 역사상 처음으로 온택트 방식으로 꾸며집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암사동 유적에 설치된 소망 움집이 환한 빛을 뽐냅니다. 강동구청과 일자산 잔디광장 등 지역 5곳에 설치된 조형물도 일제히 점등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난 1996년부터
선사시대 암사동 유적을 조명한 강동 선사문화축제가 일주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암사동 유적을 비롯해서 관내 6개소의 선사 뒷거리를 조성했으니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조금이라도 힐링하는 계기가 되기를.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됐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았던 신석기 고고학 체험스쿨은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돼 축제 기간 집에서 즐길 수 있고, 식량을 저장하고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냄비나 그릇이요. 네. 화상 프로그램에 접속해 문제를 푸는 랜선 퀴즈쇼 선사 골든벨은 첫 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리 퍼레이드를 대신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이 음식도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입니다. 주민 600여 명이 대형 스크린에 등장해 각종 공연을 관람하고 이 현장은 구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축제 같은 건 못 열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언택트로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또 여전히 이 날씨에 좋은 축제를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25년 축제 역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콘텐츠로 꾸며진 올해 강동 선사 문화축제는 구청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 대부분의 동네에서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공유하는 이른바 골목 공유 주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합정동의 주택가 골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 공유 주차장이 등장했습니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마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골목 공유 주차 그분들도 모두 주차장 앱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시간을 공유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개인의 소유의 주차장을 공유한 거고 주민들 참여만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을 민관 협치 사업을 통해 개인 사유지 주차장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구는 현재까지 모두 6곳, 15면의 골목 공유 주차장을 발굴했고 올해는 비대면 홍보 등을 통해 전체 동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교 연남 합정은 주차난이 심각한 건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신수동 쪽에 좀 이제 신촌도 가깝고 해가지고 그쪽을 총 4개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홍보 자체만 전체동을 할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좀 검토 중인데 가급적이면 올해는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있어 시간과 비용의 고민을 덜어낸 골목 공유 주차 사업, 나눔 주차 문화가 새로운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고요함과 정적, 도서관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차도 마시고 모임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도서관이 강동구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후년까지 10곳이 차례로 선보여진다는데요. 어떤 곳인지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각종 책들로 즐비한 벽면 서가 앞에 음료와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긴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강동구의 첫 선을 보인 복합 문화도서관 다독다독입니다. 강동역 복합 도서관. 이름 그대로 책도 읽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다독다독. 연면적 285제곱미터 규모의 1호점에는 신간과 스테디셀러 등 2,500여 권의 책이 소장됐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선 여유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고 소모임실에선 낭독회와 독서 토론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다독의 의미와 차가 함께 있다는 차다자. 지역의 일반적인 도서관들과는 다르게 이곳은 도서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카페 공간이 있고요. 강동구는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모두 10개소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현재 성내동 1호점에 이어 천호동과 암사동에 다독다독 2곳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주는 게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지금 2호점과 3호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4개소, 그래서 2022년 6월까지 총 10개소를 이번에 문을 연 다독다독 성내동 1호점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노원구가 초등학교 주변 교통 환경을 정비합니다. 대상지는 노원초를 비롯해 덕암과 공릉, 태릉초등학교 일대입니다. 이달 말까지 구비 13억 원을 들여 컬러블럭과 과속 경보 표지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구역들은 그동안 도로폭이 좁아 학부모들로부터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중구는 건축물의 실제 사용 명칭과 대장상 정보를 일원화하는 건물 이름 짓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구는 올 상반기 건축물 명칭이 없는 2만 7천여 건의 사업 추진 대상을 선정해 건물 표시 변경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신청이 있을 경우 건물 표시 변경에 따른 등록세 납부 확인서만 제출하면 등기 촉탁 서비스는 구에서 대행합니다. 또한 내년까지 특화 거리를 대상으로 자율형 건물 번호판 제작과 설치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용산구는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이태원로 27길 세계 음식문화거리 일대에서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컨설팅과 시설 개선, 자금 지원으로 컨설팅은 업체당 2회까지 무료로 지원됩니다. 또 시설 개선은 개업 후 6개월 이상 된 업체로 업체당 100만 원 이내로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은 기보증 금액을 포함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카페와 회사, 교회, 지인 모임 등 산발적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석 연휴간 감염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휴 후에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불안하시다면 서울시가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선제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